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 보겠습니다. 자, 태성이 오늘 10% 갭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 여기 태성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웠느냐? 4월 말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죠. 3,000원대부터 1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정도의 상승을 하는데 태성 같은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태성 같은 종목을 또 잡기 위한, 그리고 태성을 지금 구간에서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매매는요, 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이 없는 다음에 내가 막 책을 보고 공부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딱 실전 들어오면 심리 무너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테오젠입니다. 제가 이쪽 구간에서 오늘 매도를 했는데, 오늘 매도한 결과 33% 수익 실현을 또 했습니다. 그 전에 이쪽 구간에서도 거의 한 30-4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다시 14%, 18%, 33%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그쵸? 근데 언제 공략했는지가 중요해요.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다. 자, 그럼 태성도 한번 보시죠. 태성. 자, 어때요? 매수, 매도 50%, 2주 안 걸렸죠.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내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파 구간. 그쵸? 태성은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보였어요. 그쵸? 대거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베이스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게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장급으로 보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니까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의 중심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한국 시장이 망가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내려가려면 충분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있을 때 막 8만 원 이상 이렇게 가 있을 때는 주가가 빠질 수 있지만 7만 원 초중반대에서는 빠져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빠지진 않기 때문에 하락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뭐가 되죠? 환율 올라가고 달러 가치 올라가죠. 달러 가치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싫어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두겠어요? 안 둡니다. 그럼 답은 하나죠.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내리기 위한 조건이 더 어렵다. 올라가는 건 모르겠고 내리지 않는다. 그럼 시장 안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테마주 장세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유리기판. 근데 유리기판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뭐 우영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우양. 자, 오늘 매수, 매도 41%. 그렇죠? 오늘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돌파 구간이죠.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에 뭐 FST,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는데 이 종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양이나 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덕산테코피아. 자, 보세요. 돌파 구간 공략했을 때 오늘 23%. 이런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다 공부하고 같이 연구해 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풀어내는지를 다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 내 매매 타점을 보여드린다는 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태성을 보면 간단하게 이해 가능하다. 유리기판이다. 유리기판 뭐예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실행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적보다 주가가 비싸다. 주식은 주가가 비싼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얘기하면 하이닉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저건 잡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하이닉스 보세요. 어때요? 돌파하는 상황 나오잖아요. 그쵸? 이미 21만 원입니다. 이거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하이닉스 적자가 22년 가을 이쪽부터예요. 쭉 이렇게 적자를 봤습니다. 1년 반을. 1년 반 적자 본 결과가 7조 7천억이에요. 그쵸? 22년 3분기부터 아마 적자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부터 적자, 이쪽 적자 이것까지 합치면 대략 한 10조 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1년 반 동안.
근데 보세요. 23년 결산 실적이 언제 나와요? 24년도에 나오죠. 24년 3월 지나고 이제 4월 달 뭐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쵸? 4분기 결산 실적이니까 2월 달에 나오죠.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적자 구간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적자 보는데 막 시가총액이 50조니 80조니 100조니 지금 150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비싼 종목이잖아요. 비싼 종목이 더 간다고요.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납니다. 자, 그럼 태성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가 판단하고 체크해서 야, 이거 되겠다. 이런다고 한들 시장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끝입니다.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엔비디아 이쪽에서 유리기판 안 해도 돼.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율이 높은, 효율이 높은 부품을 써야 전기를 덜 먹잖아요. 전성비가 좋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을 먼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있어요? 과열권이 있다. 과열권엔 뭐가 돼요? 이평선과 주가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럴 때는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그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을 못하면 내가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강하게 매매를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렇죠? 자, 태성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 구간 1월 달에 매매 한번 했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쭉 와서 매매 없죠. 저가 잡으려는 노력 자체 안 하죠. 올라와봐. 올라오면 내가 사줄게. 올라오니까 사줬죠. 그리고 매도 11%. 2주 안 걸렸죠. 매수, 매도 50%. 이게 다 똑같잖아요. 상황이 똑같이 간다는 걸 이야기 드리기 위함입니다. 태성 내일 또 갭으로 딱 떠가지고 지금 태성 시간외에서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거든요. 거래도 크게 터지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뭔가 흔들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했으면 시간외에서 한번 흔들고 내일 갭이 뜨든 갭이 떨어지든 물량 털라는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내일은 개인적으로 보합권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저는 팔았어요. 저 물량 그냥 다 팔았습니다. 며칠 걸렸나요? 물론 여기 5월 말에 6,200원짜리 5월 30일 날 물량이 있죠. 그리고 나서 6월 3일 날 7,100원에 샀고 올라오니까 더 사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오니까 7,260원에 또 사죠. 오늘 1,370원에 다 팔았습니다. 싹 다. 그냥 시가에 주문 넣었어요. 그냥.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두 다 돌파 구간에서 나옵니다. 모두 다. 이게 최근에 잘 된 거 아닌가요? 이럴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람 테크놀로지. 매수, 매도 74.8%. 이런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두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뜨는 거지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때 막 갑자기 막 주가가 올라가고 어떤 호재 때문에 올라가고 차트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차트를 안 보나요? 초차트 되게 잘 봅니다. 차트를 가지고도 사흘 밤낮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차트가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를 봐야 되지만 가격이 답이라는 거죠. 차트는 단지 가격을 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먼저가 있고 후자가 그 뒤에 나오는 게 있는데 선후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보자는 거죠. 가격이 먼저고 호재가 뒤에다. 호재가 연결돼서 실적으로 전환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조정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구간에서 이평선과 멀어지면 매도해야 되는 구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매수해야 되는 구간 잡고 그걸 차트로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가격적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5% 덕산테코피아 종목 잡았고 FST도 상당히 강합니다. 사상 최고가까지 오늘 올라갔다가 장중에는 조금 내려왔어요.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2주가 넘어가는 종목이 잘 없죠. 2주 넘어갈 것 같다. 근데 2주 안에 수익 전환 안 됐다. 그럼 매도합니다. 손절.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 태성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 태성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태성은 저는 오늘 팔았다. 근데 내일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내일 더 가면 저는 내일은 안 잡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 중에는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주 정도 보고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맞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하자. 근데 그 매수하는 타점이 중요하다. 이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